오늘도 낭만캐스터를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좋아요 눌러주시고 재미있게 시청해주세요. 오늘의 사연 시작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와 남편은 사내 커플이었습니다. 제가 처음에 남편의 부하로 들어갔다가 스튜디오 관련인 타 부서로 이동해서 거기서 조금 빈 케이스입니다. 그 사실을 결혼 전부터 알아서 그런지 시어머니가 저를 아주 무슨 자기 아들이 회사에서 애지중지해줘서 편하게 일하는 줄 알고 부하였다니까 급여도 별거 아닌 거로 봐요. 사실 이전 한쪽이 팔리는 아이템을 만들어 지금은 제 쪽이 더 입지적으로 튼튼하고 급여도 비슷할 수준까지 상승을 했거든요. 보너스로 따지면 더 많네요. 그걸 몰랐을 때는 여자가 벌면 얼마나 버냐, 자기 아들이 회사에서 신경 하나 덜 쓰게 집에서 살림이나 해라, 제 아침도 못 먹고 나가는 거 들으면 가슴 아프다, 블라블라 하기에 남편이 연봉을 까고 이 사람 저보다 잘 나가면 잘 나갔지 못한 사람 아니라고 질러버렸습니다. 그 후로는 레퍼토리가 바뀌어서 돈 많이 벌어도 시부모에게 하나도 안 가져오는 며느리가 뭐가 이쁘냐, 난 나 용돈 주는 아들이 최고다, 일만 하고 애도 안 낳으니 섭섭하다, 넌 일이 중요하냐 시댁 행사가 중요하냐, 시댁 행사가 중요한 거다, 네가 아무리 일을 잘해도 결국 애 낳고 회사를 간두면 우리 아들이 먹여 살린다, 지금 아무리 일해봤자 나중에 쓸모없는 거 되니 그냥 그만두고 빨리 애나 낳고 아들을 챙겨줘라, 이러더라고요. 그래서 저 말을 몇 달을 참다가 거하게 한바탕 했습니다. 대충 기억나는 대로 말하면 전 애를 낳건 뭘 하건 일을 계속 할 거예요. 집에 들어 앉아서 집안일만 할 생각도 없고요. 저 사람도 성인이니 자기 앞가림을 제게 맡기면 안 되죠. 그리고 결정적인 게 저는 10년 후에 제 모습이 집에서 애나 보고 남편 밥이나 하는 거라면 지금 당장 여기서 혀 깨물고 죽어버릴 거예요 라고 했거든요. 그러니까 시어머니가 들어 누우셨다네요. 제가 전업주부분들을 비하할 의도는 없었고 그냥 하도 저를 비하하시고 들볶으시기 나온 대로 말했는데 남편은 이번엔 네가 잘못했다고 하네요. 평생 남편과 아들 뒷바라지만 하신 분께 그 인생을 숭두리째 부정하는 말을 했으니 어머니 누우시는 거 당연하다, 이번엔 네가 먼저 사과하라기에 전 싫다고 했습니다. 당신 인생 부정당하는 걸 싫으면서 왜 내 인생은 그렇게 부정하고 끌어내리지 못해 악을 썼냐고요. 난 전혀 잘못했다는 생각 안 하고 사과하지 않겠다고 했더니 그 시대에 그렇게 살 수밖에 없었고 너무 많은 선택지가 있었으니 선택지 하나 없던 어머니 인생을 불쌍하게 여겨서 좀 사과하면 안 되느냐 하네요. 전 절대로 사과할 생각이 없는데 제가 정말로 잘못했으면 먼저 사과를 할 상황인가요? 추가. 아직 일이 해결되지는 않았고요. 그냥 남편과는 평행선 상태입니다. 남편은 어머니가 잘못한 거 인정한다, 자기가 방패 못 친 것도 인정한다. 하지만 본인 어머니는 평생 고운 말만 쓰시고 고운 말만 들으시려 신앙생활도 열심히 하고 노력하신 분인데 며느리가 혀 깨문다는 말을 하니 충격을 받으셨을 거다. 그건 네가 사과해줬으면 좋겠다. 네가 먼저 사과하면 앞으로 이런 일이 재발하지 않도록 자기가 노력하겠다, 이런 입장입니다. 솔직히 말하자면 고운말 어쩌고 하는 건 제가 보기엔 가소롭고요. 결혼 전에는 그렇게 저나 친정을 칭찬하시다가 결혼하고 얼마 안 있어 하시는 말씀은 듣기 참 거북했습니다. 우리 아들은 교사, 약사, 선자리도 많이 들어왔는데 에서 시작을 해서 요리도 이렇게 못해서 어디다 쓰냐 하셨죠. 네, 요리 못합니다. 근데 그건 남편도 마찬가지고요. 너 우리 집 재산은 기억하니? 며느리가 되나서 시아버지 생신도 안 차리고 시아버지 섭섭하시겠다 라는 말도 많이 하시고요. 시부모님 생신 때는 남편 주도로 외식하고 있습니다. 너희 오빠는 왜 그 나이 되도록 결혼을 못하니? 문제 있니? 동남아 천여라도 사와야 되는 거 아니니? 라는 말도 서슴지 않고 하셨네요. 네, 5살 연상 오빠 아직 결혼 안 했습니다. 저희 오빠 부모님 사업을 돕느라 바빠 연애를 못하는 걸로 알아요. 하지만 결혼할지 말지는 본인이 정하는 거고 저희 식구는 아무도 개의치 않는데 저런 식으로 이야기하시는 게 참 불쾌했네요. 아무튼 이런 막말이 시작되었습니다. 아이는 남편이 태도를 고칠 때까지 안 갖겠다고 선언한 참이고요. 일단 그렇게 생각하게 된 계기는 남편이 했던 말 때문이었습니다. 애 키우는 게 뭐가 힘드냐, 고양이 돌보는 것보다 덜 힘들 거다 라는 말 때문입니다. 같이 살게 된 후로 밥 준 적, 똥 치운 적, 목욕시킨 적 한 번 없고 심지어 자기가 키우던 고양이 병원 데려가는 것조차 안 해서 주말에 저 혼자 데려갑니다.
그러면서 두 마리 다 절 잘 따르니 역시 동물이나 사람이나 엄마만 따른다고 투덜투덜. 아니 밥 주는 사람 따르는 게 당연하죠. 그리고 아이를 갖고 싶어도 관계가 거의 없는데 이것도 저는 남편의 탓이 크다고 생각합니다. 남편의 취미가 게임이라 퇴근 후 항상 게임을 하는데 안 말리면 새벽 1~2시까지 해요. 좀 일찍 잠자리에 들면 휴대전화기나 휴대용 게임기로 하고 싶은 거 다 하고 12시 넘어서야 슬금슬금 절 건드리는데 새벽 6시에 일어나는 저는 12시만 되면 골아 떨어져요. 그래서 살짝 신경질을 내면 저더러 잠자리를 거부한다고 뭐라고 하고, 물론 어른 앞에서 혀 깨문다는 말은 부적절하지만 근 1년 반 동안 시어머니의 자기 아들 잘한가 저 비하하는 말을 들었더니 순간적으로 머릿속에 통 뭐가 끊어지더라고요. 내가 어떻게 이래서 여기까지 왔는데 저런 소리나 들어야 하나 싶기도 하고, 직장에서 진짜 쟤는 개같이 일한다는 말까지 듣고 여자가 어쩌고 얘기 듣기 싫어서 남이 피하는 일 다 맡아서 하고, 심지어 한 달 내내 아침 8시부터 자정까지 일하고 주말에도 전 시간 근무하다가 위가 움직이질 않아서 소화가 전혀 되지 않기에 정밀 검사까지 받아서 프로젝트 성공하면서까지 올라간 자리인데 그 몇 마디 말로 저의 삶을 마구 짓밟는 것 같아서 너무 억울했습니다. 네, 앞으로는 그런 막말은 삼가하려고요. 그래도 제가 먼저 사과하지는 않을 겁니다. 후기. 오랜만에 들어오네요. 그래도 결론 궁금해하셨던 분들이 좀 계셨던 것 같습니다. 한 달 동안 남편이랑 거의 대화를 안 했던 것 같습니다. 남편을 사과 안 하고 이대로 넘어가는 저에게 화가 났다고 하더군요. 하지만 전 정말 사과할 생각이 없었고 이대로 시어머니와 연을 끊어야겠다고 생각을 했죠. 그러다 하루는 남편이 술을 거하게 먹고 와서 저에게 서운하다고 하길래 그날은 그렇게 넘어가고 다음날 출근했을 때 링크를 보내줬습니다. 제가 시어머니와의 일화를 다 말하지 못한 것도 있고 좀 더 객관화된 글을 보고 나니 저에게 그제서야 미안한 마음이 들었나 보더라고요. 그날 저녁에 와서는 너무 미안하다며 이야기를 하는데 진심이 좀 묻어나 보이더라고요. 그렇게까지 상처를 많이 받은 줄은 몰랐습니다. 사과 요구했던 것도 취소하겠다. 시어머니와의 관계가 좋아지는 걸 더 이상 바라지 않을 테니 본인을 한 번만 용서해달라고 하더군요. 정말 진심인 듯 해서 알겠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시어머니하고는 이미 어긋난 관계라고 생각을 해요. 끝까지 본인 아들이 잘났고 저는 그저 후발드는 사람으로 생각하는 시어머니와는 잘 지낼 수가 없을 것 같습니다. 남편에게도 이것도 불만이면 이혼도 고려하라고 했으나 자기가 더 잘하겠다며 시댁에는 안 가도 좋다고 하네요. 그리고 아이 갖는 건 본인도 자신이 없다며 딩크로 살자고 하는데 차라리 어줍잖게 저에게 아이를 요구했다가 나중에 무책임한 것보다는 딩크가 나은 것 같습니다. 저도 아직 이를 많이 사랑하고요. 더 나은 제가 되어서 세상 사람 그 누구도 무시 못하는 멋진 존재가 될게요. 응원해주신 여러분들 정말 감사드리며 똥이 무서워서 피하는 게 아니라 더러워서 피하는 걸 제대로 보여줄 생각입니다. 댓글. 참다 며느리가 한마디 했다고 들어눕는 어머니는 불쌍하고 지금까지 하찮은 취급받고 무시당하면서 참아온 마누라는 불쌍한 거 모르겠대요. 어머니가 먼저 지금까지 말 심하게 한 거 사과하시면 님도 사과하겠다고 하시고 그 이후에 어머니가 또 막말하시면 참지 않고 계속해서 맞받아치겠다고 하세요. 어머니께서 먼저 사과 안 하시면 님도 사과 안 할 거고 앞으로 시댁에 밝게 끊으면 님도 편하고 좋다고 앞으로 님을 무시한다면 그 누구라도 끝장을 보겠다고 남편도 포함이라고 전해두세요. 댓글이. 불쌍하다고 주둥이 함부로 터는 것까지 정당화되는 건 아니죠. 왜 아내는 지 엄마가 말하는 말들을 들어야 하고 마누라는 지 엄마한테 나쁜 말 하면 안 된다는 거야 뭐야. 시작은 지 엄마가 했는데 뭔 개소리인지 모르겠네요. 두 번째 사연. 안녕하세요. 아내와 이틀째 언쟁 중입니다. 본인은 독방 육아고 제가 육아를 도와주지 않으니 파업할 거라는데 기가 막힙니다. 저는 6시 30분에 일어나서 시리얼, 토스트를 해먹고 지하철 1시간 거리에 직장에 8시 30분까지 출근을 합니다. 직업 특성상 야근이 많지만 야근 수당이 많이 나와서 아내가 출산 전에는 야근을 하더라도 농담식으로 얘기할 정도였습니다. 평균적으로 8시에서 9시에 퇴근을 하고 집에 오면 10시가 다 되어 있습니다. 그럼 아이는 잠들어 있고 육아를 도와줄 수가 없어요. 퇴근 후 아내가 간식을 차려주면 그거 먹으면서 대화 좀 나누고 난 휴대전화기 게임을 하거나 TV를 보다가 11시 좀 넘어서 잡니다. 토요일 격주근무이고 쉬는 날에는 집에만 있습니다.
아내와 아이와 시간을 보내고 놀러 다니고 하죠. 쉬는 날 아이 목욕시켜주기, 놀아주기 정도 하고 아내가 낮잠을 자거나 외출을 하면 그 시간 동안 아이를 봐줍니다. 그리고 술은 1년에 딱 1회 먹습니다. 친구들 두세 달에 한두 번 만나고요. 만나도 아내와 아이 함께 보거나 같이 식사한 후 아내와 아이를 집에 데려다주고 친구와 세차를 하거나 PC방을 다녀오거나 정도만 합니다. 이번에는 아내의 일과를 이야기해볼게요. 7시에 일어나 아이가 먹을 아침 식사를 준비를 합니다. 아침에 간식을 챙겨 나와서 오전에는 문화센터를 다니거나 놀이터 등 아이와 함께 놀아주고 집에 가서 점심을 먹는다고 합니다. 가끔 문화센터 아줌마들과 점심을 먹기도 하고요. 아이가 낮잠 자는 시간에 집에서 설거지, 빨래, 청소, 요리 등등 살림을 합니다. 아이가 일어나면 간식을 차려주고 놀이를 하거나 장을 보거나 하다가 저녁 먹이고 7시쯤 아이를 목욕시키고 9시쯤 아이를 재웁니다. 제가 퇴근하고 나서 씻고 나오면 바로 먹을 수 있게 야식 겸 간식을 차려주고요. 그날 있었던 일들, 아이 이야기 같은 대화를 나누고 TV를 보죠. 그리고 그날 육아 일기를 쓰고 12시가 다 돼서 잡니다. 아내는 맘만 먹으면 친구들을 만납니다. 제가 격주로 출근하는 주말 회사에 있을 시간에 친정이 우리 회사 근처라 일주일에 하루쯤은 친정집에서 놀다가 날 데리러 오기도 합니다. 저는 제대로 일 때문에 시간이 안 나서 같이 할 수 없는 건데 자꾸 독방 육아내 원해 하니까 너무 답답합니다. 저도 퇴근 일찍 하고 하면 빨리 와서 아이랑 놀고 싶고 안아주고 싶고 같이 목욕도 하고 싶고 그러고 싶은데 그 마음을 너무 몰라줍니다. 아내는 돈을 덜 벌어와도 되니 안 해도 되는 야근이면 좀 빼고 일찍 와서 아이랑 좀 놀아달라고 합니다. 야근을 뺄 순 있는데 한 달에 야근 20번 한다고 치면 10번만 빼도 돈 100 가까이 급여가 차이가 나니 저도 안 할 수가 없는 노릇이고 1월에 둘째 임신 소식까지 듣고 나니 돈을 더 많이 벌어야 할 것 같아서 저도 저 나름대로 힘들게 살게 하지 않으려고 아내 고생을 덜 시키려고 하는 건데 왜 몰라줄까요? 제가 독방 육아 시키는 건가요? 아내의 입장. 안녕하세요. 아내 되는 사람입니다. 그냥 보고만 있으려니 너무 열받아서 글을 씁니다. 아주 지 유리한 대로 써놨네요. 열받네요 정말. 내 얼굴에 침뱉기를 안 쓰려고 했는데 써야겠습니다. 술 처먹을 때마다 2번에 1번꼴로 경찰이나 구급대원한테 연락을 받습니다. 한 달에 한두 번 술을 먹는데 그때마다 새벽 4, 5시에 저런 전화를 받고 데리러 가요. 산후조리원 들어온 지 일주일 안 됐을 때도 한 달도 안 된 갓난애 데리고 길바닥에 쓰러졌다고 전화 받고 나갔습니다. 2년 저짓거리 하다가 술 버릇 안 고쳐지길래 이혼 서류에 도장을 찍고 술 끊지 않으면 제출하겠다고 해서 재작년 송년회를 마지막으로 술을 끊은 거고요. 송년회 한 번은 집에 안 들어오는 조건으로 허용해준 거고요. 야근, 말이 좋아 야근이지 일주일에 매일 야근을 한다고 합니다. 근데 야근이 아니라 회사 동료랑 당구하고 볼링치고 탁구장을 다니는 겁니다. 일주일에 5일이 야근했다고 치면 이틀 정도는 저한테 거짓말을 하고 5시 반 칼퇴근하고 쳐놀다가 10시에 들어오는 거예요. 이것도 신랑이 고생한다고 뇌졸합시고 동료 샌드위치 싸서 회사에 몰래 갔다가 회사 아니었던 거 알고 들킨 거고요. 들킨 것만 10손가락이 부족합니다. 일주일에 야근 2-3번 정도인데 어디서 거짓말하고 놀다 와놓고 거짓말로 야근했다고 하고 저희 사내 연애하다가 결혼한 거라 회사 분위기 잘 알고 운영 방식도 잘 알고 급여 부분은 더더욱 잘합니다. 야근 절반 정도 빼면 30 정도밖에 차이가 안 나요. 저 맘만 먹으면 친구 만날 수 있는 거요? 친구 만날 때 애 항상 같이 데리고 다니고요. 만나도 식사 정도만 하고 오고 주말에 개인 시간 주는 거 어이가 없네요. 목욕탕 다녀오거나 커피 한 잔 먹고 오거나 병원 다녀오거나 하는 1시간 남짓 애 봐준 거 보고 개인 시간 준 거라고 합니다. 지 친구들 만날 때 저 데리고 나가는 것도 신랑 친구들이 첫 조카라고 용돈 주고 하니까 그 돈 반반으로 나눠달라고 데리고 나가는 거고 저랑 애 집에 데려다주고 세차하고 온다고 하고 4시간 후에 옵니다. PC방에 간다 하고 휴대전화기 꺼놓고 새벽에 들어온 적도 여러 번이에요. 배터리 나갔다가 시간 가는 줄 몰랐다 변명 같지도 않은 개소리 찌꺼리고요. 좋게 얘기를 했습니다. 나 너무 힘들다 도와달라. 그런데도 야근한다고 거짓말을 하고 지랄입니다. 2월 갑작스레 하혈을 해서 울고불고 빨리 오라고 응급실 가자는데 지금 당장 못 간다고 다들 퇴근 안 하고 있대 놓고 직장 동료랑 PC방에 있었습니다. 제가 독방 육아라고 난리치는 이유예요. 진짜 야근에 힘들게 일하는 거면 저도 아무 말 안 해요. 그게 아니니까 저도 도저히 못 참겠어서 말한 건데 진짜 지가 매일 야근하면서 쉬지도 못하고 힘들게 돈 벌어오는 줄 아는데 절대 아닌 거 하늘이 알고 땅이 합니다.
너무 열이 받네요. 이래도 제가 철없고 이해 못해주는 건가요? 야, 너 지금도 PC방이지? 야근 어이없네. 찔리니 또 전화는 안 받네. 어이없어서 웃음이 다 나와. 네 게임 지금 접속 중으로 뜨거든? 오늘 들어오지 마라. 진짜 면상 박살 낼 것 같으니까. 추가. 안녕하세요, 아내입니다. 진작 추가를 쓸 걸 그랬네요. 어제 9시쯤 전화가 와서 지금 끝났어, 출발할게 하며 아무렇지 않게 말하길래 네가 올린 글 가서 읽어보라고 하고 끊었더니 몇 분 있다가 전화 와서는 자기야, 그게 아니라 어쩌고 저쩌고 진짜 면상 박살낼 것 같으니까 오늘 들어오지 마라 했더니 그럼 어디서 자냐고, 옷은 어떻게 하느냐고 연병을 떨고 있길래 그럼 이제까지 저질렀던 일은 어떻게 할 거냐고 같이 연병을 떨어주니 알겠어 하고 찜질방에서 잤는지 PC방에서 잤는지 하여튼 출근을 했나 봅니다. 둘째 왜 가졌느냐고 물어보시는 분들, 제가 이혼 서류에 도장을 찍고 한 번 더 술 처먹고 이딴 짓 하면 서류를 제출하겠다고 해서 술을 끊었습니다. 그래서 저도 각서를 쓰고 이번에도 고쳐질 줄 알았습니다. 작년부터 둘째 타령을 했고 저도 원래 둘째까지 계획이 있었지만 이런 식으로는 이혼 안 하는 게 천만다행이라고 생각했기에 계속 피임약을 복용하고 있었는데 계속 둘째 이야기를 하길래 각서를 썼습니다. 저도 복직을 했다가 다시 출산 휴가를 받고 하면 힘드니 육아 휴직 받은 김에 둘째까지 키우고 복직하려고 한 거고요. 각서를 쓰고 3개월 정도 집에도 일찍 들어오고 아이도 잘 봐주고 하길래 그래, 이만하면 됐다, 이젠 안 그러겠지 했는데 1월 임신 사실을 알고 한두 주 지난 후부터 도로 다시 시작이었습니다. 이제 임신을 했으니 아무것도 못 간다 생각했는지 절대 아니고 임신해도 이혼할 각오는 돼 있습니다. 앞으로 어떻게 행동해야 할지 네가 잘 선택해야 할 것 같아. 지금 쓰는 글이 마지막 경고야. 애 딸린 이혼남 되기 싫으면 정신 차려라. 댓글. 순식간에 분위기 대반전. 지금 글 올리신 분이 정말 순이 마누라가 맞는다면 남편 정말 쓰레기짓 한 거네요. 독방육아 소리 나올만 합니다. 처음 글을 보고 남편이 불쌍하다, 마누라가 너무했네 라고 생각을 했더니 진실은 저 멀리에 있었군요. 역시 말은 양쪽 다 들어봐야 안다더니 혹시 또 다른 무슨 진실이 나올지는 모르겠지만 지금 나온 것만 보면 남편 쓰레기 인정합니다. 오늘 제가 준비한 사연은 여기까지입니다. 오늘도 낭만캐스터를 시청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